도 아니고. 자, 인사 말씀에서도 그러셨던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못지않게 대법원이 신속한 권리 구제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된다. 이렇게 소신을 밝히셨더라고요. 네,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은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. 네 인정합니다. 예. 이번에 어제 그리고 오늘 이 두 분이 만약에 대법관으로 임용이 되면 그러면 저 안 나오나요? 예. 인구 통계적 사회적 구성을 보면 되게 이제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저렇게 일방적입니다. 마지막 보라색은 아예 채워지지도 않아요. 후보자가 합류하면 이게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계시는 걸로 여기 답변서에 서면 네. 답변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서 그냥 그렇다고 하고, 저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통합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기대가 좀 있어. 특히 제가 소수자나 약자로 분류하는 집단 중에 교류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하고 여쭸더니 성소수자, 장애인, 이주 배경 여성과 결혼한 친구 이렇게 꼽으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외피는 서운함이시지만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맞습니까? 아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. 예. 그런데 외람된 말씀인데 후보자께서도 이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서는 좀 퇴행적인 것 같아요. 자, 제가 피해자를 고려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텐데 성인 남성이 10대 피해자를 속여서 유린한 성범죄 사건 2015년 광주 법원에 계실 때 기억하신가요? 네, 이번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보셨죠? 봤습니다. 무죄 선고하셨더라고요, 항소심에서. 그런데 이게 네.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됐죠. 네, 5년 후에 전원합의체에서 자, 그 5년 동안 그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? 그게 제가 2015년 선고할 때 2014년까지만 해도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하라는 거였는데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. 네, 판례가 바뀌었습니다. 5년 후에 아마 그 그러니까 사이에 성인지 그러면 법원은 대법원에서 판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어떤 앞서가는 판단도 하지 못하는 겁니까? 그게 뭐 어쩌다 한 판결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일관되게 판결이 2014년까지 계속 같은 판시가 그런데 있어가지고요. 다른 판례도 마찬가지예요. 특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, 여기서도 감형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.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되게 그 아청법 위반 항소심에서 후보자께서 선고한 걸 보면 자유형이 평균적으로는 21%인데 후보자는 13%밖에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런 피해자들한테 너무 무감각하고 가해자에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, 이런 지적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시는 판결문 예. 목록을 보면서 저도 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겠구나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. 그냥 우려가 있겠구나 정도입니까? 제가 보기엔 상당히 평균 이하로 이 성인지 감수성이 되게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. 그게 이제 그때 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또 상황이 다르니까요.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재 각오를 좀. 현재에 맞는 그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당시만 해도 좀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인정하시는 거네요. 그 당시에는. 네,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은 좀 바뀌셨나요? 2015년 이후에 2020년하고 그 5년 사이에 그 성범죄에 다행입니다. 대한 국민적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. 혹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